모든 영상에 소개하는 내용들은 각자의 판단에 맡깁니다. 리 에이스 채널은 항상 모든 영상에 있어서 유료로 하는 것들은 신중하게 결정하시는 것이라고 말씀드립니다. 아울러 무료로 하는 것들 역시 각자의 판단으로 선택해서 결정하시는 점이라는 것을 강조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리 에이스입니다. 자, 여러분들 이번 시간은 시더스 그룹 슈스텐 코리아 극과 극 상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겁니다. 이번 영상을 보시면서 좀 정신이 혼미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한번 하나씩 어떤 내용들이 있었나 영상을 살펴보시면 굉장히 흥미로울 텐데 한번 지금부터 살펴보는 그런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씩 쭉 보고 올게요. 나 같은 사기꾼이 주도하면 안 돼. 그쵸? 나 사기꾼이 아니야. 네, 여보세요? 네, PD수첩 슈텐코리아 담당 작가님이신가요? 네네. 어디냐고. PD수첩의 자막을 보고 네. 지금 PD수첩에 전화할 때 작가님 전화번호를 알려주시네요. 네네. 근데 이게 어떻게 해서 이게 지금 뜬 거예요? 이건 혹시 저희가 이제 시더스 그룹에 대해서 좀 잘 알고 있고 또 슈스텐 코리아 관련해서 어느 정도 정보를 가지신 분들을 취재하려고 하거든요. 그러면요. 네. 제가 잘 알고 있으니까 네네. 저한테 취재를 하세요. 혹시 제가 우리 작가님이 그냥 저는 그 회사하고 관련 없이 네. 그냥 회원으로 1년 전에 여기 가입을 해가지고 공부를 했는데 네네. 예, 너무너무 잘 만들어놨어요. 그래서 네. 지금 어디야 안티 유튜버들 얘기한 거 그거 보니까 네. 밑도 끝도 없이 의혹만 가지고 막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것들이. 왜 그런가 봤더니 네네. 이게 이제 우리나라 전 세계에서 최초로 이걸 지금 데이터 값을 지불하는 이런 걸 신세계를 만드는 신세계가 아니고 잠깐 얘기 드려도 될까요? 네, 그럼요. 지금 4차 산업혁명은 데이터 산업이잖아요. 네. 그죠? 네. 그런데 카카오나 우리나라 같으면 네이버나 또 해외 같으면 이제 아마존이나 구글이나 이런 데에서 네. 데이터로 떼돈을 벌었어요, 지금. 그거 알고 계시죠? 예를 저 들자면 네. 카카오에서 10여 년 전에 우리가 문자를 유료로 쓰고 있는데 공짜로 쓸 수 있는 개발을 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처음에는 그냥 비용을 냈는데 어떻게 비용을 안 내고 쓰냐, 말도 안 된다, 사기다, 어찌다 막 뭔가 문제가 있다 그런 얘기 들었어요. 그래서 네. 저도 처음에는 적응이 안 되죠. 생각 안 하던 그 무료로 문자를 마음대로 쓴다고 그러니까 못 믿죠. 네. 그런데 시간이 흘러 보니까 그 카카오 김봉수라는 그 대표가 초기에는 중앙지 언론도 눈에 띄지도 않았었고 네네. 의혹의 눈초를 쳐다보고 그러면서도 꿋꿋하게 적자를 보면서 몇 년 동안 그 팬덤을 모으고 카카오 쓰는 사람 네. 처음에 많이 안 썼어요. 어느 순간에 그냥 분기점이 확 늘어나 버렸지. 그리고 데이터를 우리로 하여금 만들게 했거든요. 네. 그죠? 자, 네이버 마찬가지예요. 네이버 공짜로 편집 수 있게 해놓고는 팬덤을 만들고 데이터를 엄청나게 만들었어요. 네. 맞죠? 아마존 네.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알고 봤더니 걔들은 데이터가 미래에 돈이 된다는 걸 다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게 뭐냐, 결국은 중앙화 플랫폼을 만들어가지고 네. 수많은 사람들 갖다가 공짜로 쓴다는 명분 하나 가지고 데이터 값을 독점을 했어요. 데이터를 독점을 했어요. 데이터 독점이요? 데이터 네. 독점. 그거 아세요? 데이터 독점. 아니요, 모릅니다. 세상에 그런 것도 모르고 취재한다면 안 되지. 자, 음. 그다음에 네. 그 사람들은 그걸 갖다 공짜로 쓰게 하려면 회원 가입을 해야죠. 네네. 그러면은 개인정보를 우리가 넣어야 걔들이 우리한테 사용 허락을 해주죠. 네. 그러면은 개인정보 독점을 하지. 네. 그죠? 네. 그다음에 그걸 매일 아침 저녁으로 갖다가 카카오를 보고 뭔가 만지작 하다 보니까 이게 데이터 만들고 있었던 거야. 우리가. 네네. 그러니까 데이터를 만든다는 것은 이제 누가 어떤 조회를 많이 하는지 예측이 가능한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네. 그러면 수십 개의 기업을 만들었죠. 네. 그죠? 네네. 그 일을 누가 해줬죠? 우리 가입자한테 해준 거예요. 근데 모든 몫이 다 누구로 돌아갔어요? 취재자한테 다 돌아간 거예요. 네. 자, 그러다 보니까 2차 산업 때 산업혁명을 하면서 네. 땅 파먹고 고기 잡고 살다가 2차 산업 때, 2차 산업 때 이제 공장을 지어가지고 생산장을 갖다가 5배, 10배 한다 보니까 논밭 팔아서 사기도 당하고 초창기 우리 할아버지 때. 네. 예. 근데 그게 공장을 지어가지고 기존에 땅 파고 고기 잡던 시절보다 생산량이 10배, 10배, 50배 늘어난다 보니까 그때도 역시 그럴 수가 있어. 과거 경험만 생각하면. 그쵸. 근데 맞아요. 먼저 앞장선 사람들은 그럴듯한 거야. 근데 꼭 변화의식에는 사기꾼들이 특수거래요. 네. 그걸 잽싸게 그거 갖다가 자기 걸로 낚아채가지고 실체도 없는 그림만 그려가지고 돈 팔고 빚 팔고 한데가지고 다 사기 쳐먹고 그랬어요. 그러면 네네. 그 네. 2차 산업이 그게 사기였냐 이 말이야. 그게 아니죠. 네. 그러면 그렇기 네. 때문에 잠깐 들어보세요. 그렇기 때문에 이병철도 나오고 현대도 나오고 삼성도 나온 거예요. 그죠? 그렇다고 볼 수 네. 있죠. 그런데 네. 문제는 뭐죠, 그게? 자본 독점을 해버린 문제를 낳은 거예요. 네네. 경영 유착을 해버리고, 네. 이 자본주의가 그 폐해죠. 그러다가 이제 좀 있으니까 또 이제는 그 유선을 쓰지 않고 무선을 쓰게 되고 편지도 그냥 무료로 네이버로 메신저로 한다는 거야. 그걸 누가 정말 네. 믿었나요? 꿈속이었지 그때도. 그 IP 시대가 돌아온 거야. 그러면 네. 그 초창기의 새로운 변화 시기에는 또 사기꾼들이 난리를 쳐요. 아까 IT 버블이 생기고 막 그랬어요. 네. 몇 가지 사건들이 다 있어 과거에. 그래서 그러면 그 사기꾼들이 많이 사기를 쳤다고 해서 네. 그게 다 사기가 아니잖아요. 그 그렇죠. IT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먹고 사는 거잖아. 갑자기 발달을 해서. 근데 네네. 문제는 뭐냐면은 그 IT가 발달하고 인터넷이 발달하다 보니까 글로벌 쇼핑을 할 수 있는 이 기술이 발달된 거야. 글로벌 쇼핑이요? 네. 네네. 그렇게 됐잖아요. 네. 그래서 지금 글로벌적으로 인터넷 가지고 떼부자가 된 것들이 어떤 것들이 플랫폼 회사들이에요. 네. 아마존부터 해가지고. 네네. 그렇잖아요.
근데 그게 떼돈을 번 이유가 뭐냐면은 네. 그 회원 가입해가지고 팬덤을 만들어버리고 회원 가입을 해야 쓸 수 있으니까. 근데 알고 봤더니 그 회원들이 그 플랫폼에 데이터를 만들어주고 있는 일을 하고 있었던 거야. 아, 네. 근데 그 보상이 있었어요, 없어요? 보상이 한 푼도 없었죠. 없었죠, 한 푼도. 네네. 오히려 그 유도를 내고 길들여 놓고는 유료화시키고 그렇잖아요. 맞습니다. 네, 그래서 네. 그 2차 산업 만리까지는 해도 재벌이 되려면 시간이 많이 걸렸어요. 20년, 네. 30년. 네네. 근데 3차 산업 시대가 오면서부터 10몇 년, 10여 년 지나면 그냥 카카오가 막 기업이 50개가 생기고 네이버가 막 네. 수십 개가 생기고 뭐 국내뿐만 아니라 국내에 막 그런 일이 벌어졌잖아요. 네. 그러면서 기업 세계 순위가 제조업이 1위에서부터 그냥 몇십 위를 차지했던 것이 갑자기 그냥 플랫폼 회사들이 다 차지를 해버리고 그런 일이 벌어졌잖아요. 그쵸. 그러면 그게 돈이 다 어디서 쏠렸어요, 지금? 돈이 다, 뭔가. 돈이 다 쏠려버렸어요, 지금. 그러니까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뭔가 발전은 되는 것 같은데 중서민들은 죽어라 하는 거예요. 오늘의 브리핑은 오로지 이에이스, PD수첩, 신천지 등 안티세력의 탓으로만 시선을 돌리고 있는 팬덤 비대위의 문제점과 냉정하게 현실을 진단해보자는 데 의미를 갖습니다. 이 동영상은 이에이스님에게 정리하여 보내드린 것임을 밝힙니다. 시더스 이상은 회장과 팬덤 비대위의 1차에서 3차 피해 및 가해 행위 정리를 오늘 자료로 인해 그동안 희미해져왔던 회사의 마케팅과 단점을 상기해보시길 바랍니다. 이는 단순 안티 성격의 브리핑 자료가 아닙니다. 현실을 하루 먼저 깨달아야 할 때도 있습니다. 더 이상 속지 마십시오. 시더스는 최소 얼마씩을 변제해야 할까요? 비대위는 이를 잘 알고 있습니다. 최대 얼마나 줄 수 있을까요? 그 누구도 발설하지 않을 뿐입니다. 이들은 결국 쇼핑몰 운영권을 가지고 또 다른 수익을 만들어 갈 것입니다. 당연히 이들도 소개한 사람들이 있고 소개한 사람들의 고소를 걱정하기에 모인 집합체입니다. 당연히 손은 안으로 구분이 판단을 하시는데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시더스의 24만 등록 코드 중 피해자 5만 명은 거짓입니다. 회장은 실제 유저 16만 명으로 거론하였고 피해 계정은 약 15만 정도로 파악됩니다. 그래서 피해 계정은 15만 개로 계산해 보겠습니다. 15만 명의 평균 변제 금액 200만 원일 때 약 3천억 원이 필요합니다. 15만 명의 평균 변제 금액 500만 원일 때 약 7,500억 원이 필요합니다. 15만 명의 평균 변제 금액 1,000만 원일 때 약 1조 5천억 원이 필요합니다. 정말 500만 원 이상 수억 원의 손해를 본 투자자 남이 수금도 수백만 원 이상 있는 소상공인은 절망감이 빠져들게 될 것입니다. 결국 평균 200만 원도 절대 주지 못할 것이지만요. 더구나 회장이 있으나 없으나 기대하기 힘든 것은 시더스 이상은 회장이 있을 때도 경영을 제대로 해본 적이 없다는 겁니다. 이상은 회장은 말 그대로 다단계 사업자 중 1번일 뿐이다. 시더스는 애초 코인 회사로 출발했고 코인은 실패했습니다. 결국은 모든 다단계 회사 코인은 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회장이 주장해오던 1인당 600억 부자는 결국 코인을 나눠주고 이 코인들의 가치가 당신들께 600억이라는 수익을 달성해줄 것이다. 그것도 국내 1%의 부자라는 쇠뇌는 결국 코인 나눠줘버리는 리스크 해지 사전 포섭이었다는 것이죠. 시더스는 하루 순수익을 밝힌 적이 없습니다. 사업을 해보고 회계사를 해보았고 적어도 세금을 내는 가게를 운영해보았다면 충분히 의심하고 의식하고 따져보았을 것입니다. 매일매일 팬덤에게는 수익이 정산되어야 됩니다. 하지만 12개 자회사에서 하루 평균 얼마의 매출이 일어나고 흑자가 있었을까요? 잉여 수익은 얼마나 되는지 알 수 있는 방법은 없었습니다. 그나마 전산을 책임졌던 직원들이 잘 알 텐데 스스로 답변할 수는 없겠죠. 하루 데이터 지출 등 약 120억 원 정도 나와야 했고 하루 계열사 순수익 2억 미만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정말 이래도 폰지가 아니라면 당신의 정신상태를 진단해보아야 한다. 4차 산업혁명이라고요? 웃자. 시더스는 출자 수익을 약정한 것이 맞습니다. 데이터 보너스가 있지요. 일명 출석 체크. 타 회사들 용어로는 데일리 보너스, 매일 약속된 수익을 주는 것이죠. 회사는 유사수신 행위를 피해가려는 의도로 손가락 까딱하는 꼼수의 출석 체크 기능을 넣어놓았을 뿐이고요. 어차피 법원 판례로는 이런 행위 또한 유사수신 행위로 처벌받습니다. 시더스는 정말 미칠듯이 보여주기식 마케팅을 해왔습니다. 일명 실체 마케팅. 온라인 다단계들이 이제껏 실체가 없던 한계를 보완하여 돋보이게 하였고 보다 강력하게 마케팅을 펼쳐온 것이다. 그럼 다시 짚어보자고요. 하루 매출은 얼마 정도 나올 것이며 하루 순수익은 정말 생각들을 안 해보셨다고요? 한심합니다. 시더스는 수수료 장사를 주업으로 해왔습니다. 온라인 마켓을 이용하여 입점업체에게 최대 40%대의 입점 수수료를 요구했고요. 그렇다면 제품 가격은 적어도 쿠팡보다 저렴하 팔기라도 해야죠. 쿠팡처럼 싸게 팔아도 평균 20%의 마진을 남길 수 있었는데 시더스는 평균 30% 이상 비쌌죠. 대중적인 제품도 별로 없었고요. 시세 확인이 잘 안 되는 제품들만 거의 골라 입점시켰죠. 이렇게 바가지 씌우고 평균 제품당 60% 이상 남깁니다. 이게 4차 산업인가요? 정말요? 정말 그렇게 생각해 오셨나요? 11월 말부터 회사의 자금 사정이 급격히 좋지 않은 것들이 우려되니 업계 평균보다 3배 이상 비싸게 팔기 시작했다. 시더스는 결국 소상공인들에게 엄청난 손실을 줬습니다. 쇼핑 캐시를 사용하는 취지. 하나는 좋습니다. 하지만 가맹점이 되기 위해 꼭 1,200~300만 원이란 가입비를 내야 했을까요? 12월엔 5,200만 원으로 올리려 했죠. 가맹점 점주들은 의무적으로 더 투자했고 추가 투자 손실도 있었던 겁니다. 더더욱 11월, 12월 매상 결제에 대한 미수가 심각한 상황입니다. 이 부분 하나로 회장의 형량은 늘어납니다. 시더스는 되감기 플랜이 가능한 플랜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자산 불리는 맛에 출금과 캐시도 써보지 않은 분들이 많을 것입니다.
매일 나오는 데이터 보너스와 추천 홍보 보너스, 자동 발생 롤업 보너스를 합하여 되감으며 업그레이드를 조장하였던 것이지요. 그리하여 일정 기간은 회사에서 나가는 돈이 여유가 있었을 수지만 영원할 수 없는 겁니다. 이것이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폰지 마케팅의 한계죠. 시더스는 너무도 방만한 운영을 하였습니다. 보여주기식 마케팅을 이용하여 회원들의 자금으로 보여줄 거리를 늘려온 것이다. 이 과정에서 띵땅 소득이 있겠죠. 특히 각 교육센터는 웬만한 회사 서울 본사보다 좋을 만큼 인테리어 수준은 얼마나 노인들을 현혹할 만한지 그동안 심리적인 마케팅을 해온 증거죠. 무엇이든 최고로 꾸미고 보여주려 했던 것은 사기꾼들의 정형적인 패턴이었던 것입니다. 팬덤 여러분, 시더스는 하나하나 더 나열하기엔 너무도 힘이 들 만큼 방탄해왔고 큰 경험 없이 삼성 같은 꿈을 이야기해왔을 이상은 회장도 많은 불안감을 가지고 살아왔을 것입니다. 내가 어쩌다 여기까지 왔을까? 시더스는 누가 뭐래도 사람 장사가 잘 되었을 뿐입니다. 다단계 선수들이 여기저기 깨지다. 아직 안 망하고 있던 이상은 회장 앞방 세워 약 5조 원이라는 자금을 유치하고 그룹을 키우고 총대매였던 회장과 새를 불리며 자신들의 지갑을 불려온 리더라는 사람들이 다른 회사를 차리거나 사라졌고 심지어 지금의 팬덤 비대위를 구성하여 자신들의 책임을 희석하고 있는 것이다. 일부 행위 전체 책임이란 정말 해당되지 않는 걸까요? 마지막으로 부천 본부의 모습, 정말 안타까운 모습을 보이며 마치겠습니다. 건강하실. 어질어질하죠. 이게 바로 시더스였어요. 근데 저는 시더스하고 대결해서 승리를 했습니다. 결국에는 제 말이 다 맞았고 제가 이겼습니다. 여러분들 더 할 말이 있습니까? 저 리에이스입니다. 시더스 폰지 사기 잡은 리에이스인데 아마 앞으로도 폰지 사기를 더 때려잡아야겠죠. 리에이스 채널은 계속되니까 여러분들 중에 혹시 내가 사기를 당해서 좀 걱정된다 하시는 분들 메일로 자유롭게 제보해 주시면은 제가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서 마치는 걸로 하겠고요.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리에이스였습니다. 감사합니다. 평소에 궁금하셨지만 내가 시도해보기 어렵거나 시간 낭비하고 싶진 않고 새로운 제보를 해주실 분들께서는 아래의 주소로 메일을 보내주시면 제가 해결해드리겠습니다. 단톡방은 유튜브 검색창에 소통창구를 개설했습니다를 검색해주셔서 확인하시면 됩니다. 아울러 채널 멤버십 가입 시 다양한 혜택을 누리실 수 있으니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